자,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두 번째 파일을 띄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요 내용으로 또 한번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지시사항이 있는 파일이고요. 아까 1교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가 작성이 간단해요. 처음에 많이 어렵지 않으실 내용인데 많이 안 써보신 분들께서는 이 표 작업을 꼭 먼저 해보셔야 돼요. 요 소스 파일 띄워가지고 여기서 계산해보고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써보시는 것도 엄청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병합을 또 취소를 하고 소문자 이렇게 지우고 자, 우리 또 병합하는 거죠. 지시사항 1번 볼게요. B1셀에 취업 현황이라는 텍스트를 삽입을 하고 B1부터 F1까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라. 그리고 A열너비는 1로 저장을 해라. 자, 지금 이 표도 보시면 A열에는 안 써져 있죠. B부터 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열은 칸을 좁히시면 되고요. 칸 좁히실 때는 머리글 A라는 글자예요. 또 칸이 아니고 회색으로 된 A라는 머리글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열너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숫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1부터 F1까지 병합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B1에서 F1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요. 병합을 하실 때는 이 머리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칸을 잡으셔야 됩니다. 칸을. B1부터 F1까지 블럭을 잡으셔갖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병합을 잘못했다. 한 칸을 뭐 더했거나 덜했다. 다시 병합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요. 일단 병합을 풀어야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풀어지고요. 다시 블럭을 원하는 데만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문자 넣으시는 것은 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은 더블 클릭 미음 누르시고 키보드 한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가 내가 원하는 도형이 없으니까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보기를 더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화살표 선택하셔서 이렇게 엔터 치시거나 빈 바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F3셀에 제가 취업률은 취업자 나누기 졸업자로 계산을 하고 백분율 스타일을 적용을 해봐라. 자, 취업률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구할 때다가 클릭하실 거예요. 구할 때다 클릭을 하시고 자, 는 하셔가지고 계산 항상 등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는 하시고 취업자 나누기 졸업자. 취업자 숫자를 찍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라 그랬죠? 슬래시 하시고 졸업자 여기 있네요. 54 이걸 찍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값이 나오겠죠. 이 46 나누기 54를 한 거니까 소수점으로 나오면 여기에서 백분율 스타일을 하래요. 자, 백분율 스타일은 우리 쉼표 스타일 아까 봤던 쉼표 스타일 왼쪽에 바로 앞에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퍼센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나만 구해가지고 엑셀의 계산은 하나만 구해서 자동 채우기로 쭉 끌어준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85%, 96%가 아니죠. 자,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있었죠. 쉼표 스타일 바로 뒤에 보시면은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인데요. 이것은 소수점 아래에 대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소수점 0. 얼마 엄청 길었잖아요. 그 숫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 자리씩 줄일 때는 어떻게 된가요? 뒤에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올림 처리가 돼요. 그래서 5가 한 자리가 줄면 여기가 8이 9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줄여볼까요? 자릿수 줄임 하시면 이렇게 한 자리 줄여 또 한 번 하면 또 줄고 이렇게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 몇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백분율 한번 누르고 여기서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요 메뉴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여기 들어가시면 표시 형식에 현재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에 보시면 소수 자릿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3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하실 때는 백분율 요거 누르셔갖고 여기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셀 서식에서 백분율 해서 자릿수까지 지정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릿수를 소수점 이렇게 한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 볼게요.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자릿수나 이런 건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자, 3번 볼까요? D3에서 D9셀에 자, 숫자 뒤에 명을 붙이시오. 54명 이렇게 보이게 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D3에다가요. 여기 취업자 여기 아까 글자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하라 그랬지? 라 그래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서 명자를 딱 쓰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한가요? 여기에 54명은 보여요. 54명은 잘 써집니다. 근데 취업률이 수식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까는 분명히 답이 나왔었는데 오류가 뜨네요. 뭔가 모르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오류가 떠버려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도 명자를 딱 더블 클릭해서 붙이면 이렇게 수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명자 붙이려서 명자를 붙였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숫자하고 엑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하고 문자라 그랬어요. 그죠? 숫자하고 문자인데 숫자만 계산이 되죠. 문자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문자는 이거랑 이거랑 뭐 결합은 가능하겠죠. 근데 의료학과에서 간호학과를 빼라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데이터에다가 명자를 써버리게 되면 이것은 문자열로 처리가 돼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혼합이 된 것은 문자거든요. 근데 문자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명자를 붙이라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보이는 모양을 명자가 붙어 있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54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계산이 안 되니 이렇게 적지는 말고 자, 취소할게요. 적지는 말고 요거를 그대로 숫자 형식을 유지하면서 명자가 보이게 명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 그 말인 거죠. 그게 셀 서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셀 서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블록을 잡을 거죠. 이렇게 D3에서 E9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 범위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고요. 자, G표준이라는 거 숫자에 관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식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바로 명. 원래는 큰 따옴표를 쓰고 명을 써야 돼요. 큰 따옴표라는 것은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붙이는 거를 말합니다. 작은 따옴표 아니고요. Shift 키 누르고 작은 따옴표 위에 있는 큰 따옴표 엔터키 앞에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한글만 쓸 때는 여기가 큰 따옴표를 생략해도 돼요. 영어나 뭐 다른 글 같이 섞었을 때는 특수문자로 섞는다거나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한글만 쓸 때는 큰 따옴표 생략됩니다. 그래서 54명 확인. 이렇게 명자가 붙어서 보이면서 수식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죠? 만약에 취업자가 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0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명자만 붙여줄 때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했었죠? 표시 형식 블록 잡고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바로 기본이 이제 숫자를 쓰면 G표준이라는 서식이 돼요. 여기다가 명자를 붙여도 된다. 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숫자가 만약에 졸업자가 뭐 1,500명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취업자가 1,000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되면 똑같이 명자는 붙어서 보이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가 좀 붙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를 읽기가, 쉼표가 찍어지면 좀 읽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쥐표준에다가 하니까 이렇게 명자만 붙지 컴마까지 붙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셀 서식에 가시면, 자, 이제 쥐표준보다는 여기 목록에 보면 여기 목록에 샘플 서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샵 컴마 샵샵 0이라는 게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 찍는 거라 그랬잖아요.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천 단위도 컴마가 붙으면서 명자가 붙는 거죠. 밑에 것은 천 단위가 안 넘기 때문에 그냥 명자만 붙어 있는 거고, 여기다가도 1400 이렇게 숫자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와 명자가 붙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계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명자를 붙이거나 뭐 원자를 붙이거나 그런 작업은 반드시 셀 서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직접 적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까 식이 바로 에러가 났었죠. 자, 그 다음에 학과가 있어요. 만약에 학과에다가, 아니 계열에다 할까요? 계열에다가 여기다가 계열을 붙이고 싶어. 의료 계열, 기계 계열 이렇게 계열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뭐 계열을 글자를 쓰자니 요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뭐 하셔도 괜찮겠지만 한 1000건을 써놨어 밑으로. 그런데 1000건을 다 계열을 붙이다가는 팔이 빠지겠죠. 그래서 블럭을 싹 잡고 셀 서식으로 계열이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근데 G표준은 숫자에 대한 서식이에요. 숫자에 대한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써 있는 게 숫자여야 된다는 거죠. 숫자일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계열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G표준이 안 되고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지난주에 했는데 골뱅이라는 서식을 씁니다. 골뱅이. 앳이라고 읽어요. 앳인데 우리 골뱅이가 좀 더 친숙해서 골뱅이라고 쓰고 계열. 잠깐 띄고 쓰려면은 이렇게 잠깐 띄고 계열. 붙여서 쓰려면 붙여서 계열.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후식 입력줄에 보시면 실제로 내가 쓴 것은 의료인데 계열로 붙여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숫자 뒤에 명자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여기 1번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 하나 지웠죠. 5번에 보시면요. F18셀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F18셀을 일단 넣으면은 옆에 칸에 나올 거니까 F18 말고요. 28에다가 넣어볼게요. 28셀에다가 넣을 건데요. 최고 매출액이라고 메모를 삽입하라 그랬어요. 메모라는 것은 셀에 어떤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것을 메모라 그래요. 이 메모는요. 아까 방금 봤던 모양의 메모인데 모든 셀에 다 삽입이 가능해요. 어떤 셀이든지 메모 삽입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28셀에 하라 그랬기 때문에 28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어요. 메모 삽입.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 칸이 생기죠. 이게 메모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 용어는 컴퓨터 이름입니다. 선생님들 컴퓨터마다 이름이 다르겠죠. 뭐 자기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뭐내 컴퓨터라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요거의 이름을 바꾸시려면 이제 옵션에서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은 안 쓸 거면은 다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여기 빈칸 커서 깜빡깜빡하죠. 여기 깜빡깜빡한 여기서부터 다 지우시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면 돼요. 자, 최고 매출액이라고 써볼까요? 최고 매출액 이렇게 쓰시면 메모가 이 칸에 써졌어요. 빈 바탕 한번 클릭해보면 자, 방금 썼던 메모는 사라집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여기 아까 28셀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요. 이렇게 보여요. 그죠? 마우스를 딱 대니까 보이고 마우스를 딱 커서를 떼니까 안 보이죠. 이게 메모인데요. 이것은 현재 메모가 숨겨진 상태예요. 마우스를 대면 보이고 안 되면 안 보이는 거는 메모가 숨겨진 상태고요. 이걸 항상 표시를 하고 싶다 화면에
그러면 이 셀에서 메모가 들어있는 셀이 있겠죠. 넣었던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래서 메모 표시 숨기기 이렇게. 자, 지금 표시와 숨기기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숨기기 상태였으면 다음번엔 표시가 되고, 표시였으면 숨기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숨기기 상태니까 다시 누르면 표시가 되겠죠. 누르시면은 커서가 바깥에 있더라도, 바깥에 클릭했잖아요. 바깥에 있더라도 항상 보이게 돼요. 이게 메모라는 거고요. 이 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죠, 보기가. 그래서 메모를 조금 이동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이동하실 때는 이 메모에 테두리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사방 십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셀 이동할 때처럼 테두리에다가 대고 커서 모양이 이렇게 얇은 플러스 아니고 두꺼운 플러스 아니고 I자도 아니고요. 글자에다 대면 I자가 나오고 빗금, 테두리 빗금에다가 대면 사방 십자가 나오는데 이때 누르고 왼쪽 누르고요. 위로 쭉 올려줍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곳으로 이동이 되고요. 너무 크다. 크기를 줄이고 싶으면 이런데 그 모서리 같은데 동그라미가 표시가 있죠. 여기다가 커서를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어요. 이때 쭉 줄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메모라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을 달 때 메모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지우고 싶어요, 메모를. 잘못 넣거나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메모 삭제라고 나옵니다. 메모 삭제. 그럼 메모가 지워집니다. 자, 요거 메모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 보이면 아, 이거는 메모를 넣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C14에서 E21 요 칸에 C14에서 E21 요까지네요.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컴마를 붙여라.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컴마 아까 우리 여기서 해봤었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셀 서식이라고 있고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죠. 여기서 여기 기존에 막 길게 나온 거 무시하고요. 우리는 여기 스크롤 막대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쪽에. 그럼 위쪽에 샵, 샵, 샵 0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첨단위 구분기호 찍는 거고요. 뒤에다가 원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한글로 원 이렇게 엔터. 그러면 천 단위가 넘는 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어지고 원자가 붙고 천 단위가 안 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원자만 붙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제가 7번 하겠습니다. 이제 자 매출액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 요 칸에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 합계로 계산을 하라 그랬네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일단 F14에다 클릭을 하시고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자, 는 합니다. 는에서 매출액을 찍어줘요. 옆에 있는 숫자. 자, 원자가 붙어도 이건 셀 서식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출액 찍고 나누기 매출액 합계 이미 구해진 합계값이 있어요. 합계값 구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 합계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는에서 이 셀 찍고 나누기 표시 슬래시 하고 그 다음에 매출 합계 요거 찍어줘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미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백분율 서식이 처음에 그냥 작성하신 분들은 안 나와요. 여기는 이미 서식이 들어간 거라서 나오는데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빈 화면에 이 표를 직접 작성을 하셔갖고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제가 백분율로 서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일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현재 이 상태가 정상이고 저희는 이 표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여기를 백분율을 넣어놔서 백분율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백분율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퍼센트 눌러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3%가 나왔고요. 자,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딱 틀린 느낌이 나죠.
에러가 음,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분명히 배운 대로 했는데, 자, 수식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3%를 클릭을 하고 이걸 찍었어요. 매출액 파란색, 나누기 녹색. 그죠? 문제 없죠? 첫 번째 것은 답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두 번째 거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딱 클릭을 해봐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네. 이거는 한 칸 내려갔어. 이거 나누기 또한 칸 내려갔네요. 또 한 음, 칸 내려갔네. 그 다음 칸은 또 보니까 또 요것도 이렇게 한 칸 내려가고 이렇게 한 칸 내려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상대 참조는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맞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현재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냐면 이 매출액 구성비는 이 매출액 9천 나누기 요거예요. 그죠? 요 두 번째 칸에는요. 이 칸에는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이 칸에는. 이 매출액 나누기 똑같이 합계죠. 그죠? 또 이 칸에는요. 그 밑에 칸에는 그 밑에 칸도 이 매출액, 내 매출액 값은 한 칸씩 바뀌는 게 현재 문제가 없는데 합계는 항상 요 32만 7,100원 이게 고정으로 여기 딱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계도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니 지금 빈칸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빈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 오류 메시지는 슬래시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어떤 값이 없는데 나눈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정상이요. 그죠? 정상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근데 32만 7,200원은 고정이 돼야 돼요. 고정.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자꾸 얘도 한 칸씩 내려가 버린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될 값을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미 수식을 한번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수정을 할게요. 맨 첫 번째 것을 수정하시는 겁니다. 수식 수정이나 어떤 데이터 수정 채우기 이런 거 하실 때도 항상 기준은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에다가 수정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하시면 다 바뀝니다. 이렇게. 자, 214는 바뀌어야 되는 값이죠. 22는 바뀌지 말아야 될 값이죠. 그래서 이 바뀌지 말아야 될 값에다가는 우리가 셀을 클릭을 했잖아요. 이 22셀을. 그러면 키보드에 F4번 키가 있어요. 우리 숫자 4번 위에 보시면 F4라고 우리 펑션 키, 기능 키가 있거든요. F4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해줘요. 자,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지금 커서가 어디가 있냐면요. 이 20이라고 하는 칸에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지금 수식 입력줄 보시면 커서는 이 앞에 있어도 되고요. 이 20이 이자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요것이 선택이 된 상태로 인식만 되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클릭을 딱 해놓고요. 키보드 F4번 키를 딱 눌러주니까 여기가 뭐가 하나 생겼죠. 달러 표시가 생겼어요. 달러 표시가 여기가 보기 어려우시면 이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이 22셀에 달러 표시가 한 개 생겼어요. 달러 표시가 있다는 의미가 고정이거든요. 엑셀에서. 자, 한번 엔터 치고 다시 한번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쭉 끌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올바른 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고정이 무슨 의미냐? 자, 살펴볼게요. 두 번째 8% 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요거랑 요거랑. 아까 거 첫 번째 거랑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한 칸 내려갔어요. 근데 이 매출액 합계는 변화가 없죠. 그죠? 이게 고정인 거예요. 밑에 칸에 한 칸 또 내려가 보면 또 이거 나누기 요거예요. 그죠? 지금 매출액 값은 딸랑이로 한 칸 내려왔죠. 근데 합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네. 아까처럼. 또 밑으로 한 칸 또 엔터를 쳐서 보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꼬마 인형은 또 한 칸 내려왔죠. 밑으로 한 칸씩 매출액 값은 내려오고 있는데 매출액 합계 값은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돼 있네요. 이걸 우리가 절대 참조라 그래요. 절대 참조.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엑셀 공부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1교시 때 했던 상대 참조는요. 엑셀에는 그게 이제 어떤 셀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가는 건데
셀을 참조하는 방식이에요. 셀을 참조하는 방식이 상대 참조라는 방식이 있고 절대 참조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상대 참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채우기를 하면 변하는 거예요. 밑으로 채우기를 했으니까 밑으로 한 칸 쭉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채우기를 옆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채우기를 하면 옆으로 한 칸씩 바뀌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동이 되는 게 상대 참조고요. 절대 참조는 방금 보셨듯이 고정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참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만들 때는 키보드에 F4번 키를 누르시면 돼요. 셀을 클릭하고, 자, F4를 먼저 누르는 게 아니고 고정하고자 할 때는,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고정하고자 할 때는 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먼저 클릭하고 F4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셀에 달러 표시가 붙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앞뒤에 달러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고정입니다. 전체가 다 고정. 자, 상대 참조는 달러가 하나도 없죠. 이 20이 여기 보시면 이 앞에도 달러가 없고 22 앞에도 달러가 없죠. 달러가 하나도 없어요. 얘를 상대 참조라 그러고요. 엑셀의 기본 참조예요. 근데 달러 표시가 양쪽에 행과 열에 다 붙어 있다. 2가 열이고 숫자 22가 행이죠. 행과 열에 다 붙어 있다.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절대 참조는 F4를 누르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딜리트. 자, 매출액 구성비는 매출액 나누기 매출액 합계로 해라. 자, 는으로 계산하고요. 는. 자, 매출액 요거 찍어주고요. 나누기 슬래시 매출액 합계. 자, 요거 찍고 이 합계는 바뀌지 말아야 될 값이죠. 고정이에요. 그래서 F4번을 딱 누른다. 그러면 달러 표시가 붙는다. 자, 엔터 하고 자동 채우기 쭉 눌러주시면 올바른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엑셀을 이제 사용하실 때 특히 셀을 클릭해서 계산을 하실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셀을 클릭을 딱 하잖아요. 내가 계산하기 위해서 뭐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 클릭을 할 수도 있는데 클릭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 고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이 셀은 고정을 해야 돼, 고정을 안 해야 돼를요.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제 엑셀을 많이 해보신 분들께서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 이거는 딱 봐도 F4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딱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고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굉장히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엑셀 셀을 클릭할 때마다 계산하기 위해서 셀을 클릭할 때마다 아 요거는 바뀌어야 되니까 고정 안 하고 이거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고정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좀 되뇌이셔야 나중에 어떤 수식 계산을 하실 때 아 이거는 고정해야 돼 라는 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리 이게 기본 개념이 이해가 돼야죠. 상대 참조는 바뀌는 거고 절대 참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절대 참조 F4를 한다라는 거 일단 개념을 꼭 확실하게 잡고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나 조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엑셀을 조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셀 참조 방식은요. 한 개 더 있어요. 혼합 참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말 그대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셀은 여기 이 22셀을 놓고 봤을 때요. 이 셀은 이 첫 번째 값은 달러가 하나도 없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상대 참조고요. 달러가 요 뒤에 거는 다 있죠. 이제 달러가 두 개 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절대 참조고요. 그럼 달러가 한쪽씩만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달러가 이쪽은 없고 이쪽만 있다거나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다거나 이렇게 한쪽에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혼합 참조라 그래요.
혼합 참조. 달러가 한쪽씩만 있는 거. 자, 혼합 참조로 바꾸실 때는요. F4셀을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F4 그 버튼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자, 지금 현재 커서가 여기에 클릭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수식을요. 이 100% 써있는 요 셀을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식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뒤에 절대 참조된 셀에 커서를 지금 놨어요. F4를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달러 표시가 22 앞에만 하나만 생겨요. 잠시만요. 그리고 F4를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2 앞에만 생겨요. 또 F4를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럼 달러 표시가 없어져요. F4를 또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다 생겨요. 자, 이렇게 참조를 변환을 할 때는 F4번 키를 누르시면은 달러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혼합 참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달러가 한쪽으로만 그 변하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붙어 있는 쪽은 고정이 되지만 달러 표시가 없는 쪽은 바뀐다는 것이 혼합 참조인데요. 이건 어쩔 때 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채우기를 해요. 한쪽으로만, 그죠?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한다거나 옆으로 채우기를 쭉 하겠죠. 그러면 혼합 참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한쪽으로만 채우기를 하니까 바뀌냐 안 바뀌냐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어떤 표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답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수식을 다 완성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밑으로도 한번 채우기를 하고 그대로 옆으로도 채우기를 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전체를 다 수식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합 참조를 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을 수업을 하면서 함수를 많이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커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함수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직접 더하기 빼기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참조를 F4를 이런 상황에서 눌러야 된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에 최적화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산이 이제 놓치고 가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좀 꼭 이런 계산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셀 참조나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들어가셔야 되고요. 함수에도 이 참조는 똑같이 쓰이거든요. 어디는 달러 표시가 붙고 어디는 안 붙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참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라는 말씀드렸고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좀 개인톡 주셔도 되고요. 따로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 영상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꼭 공부를 복습을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진도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좀 걸렸고요.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엑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전 참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엑셀을 많이 수업을 해본 결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이제 프린트물처럼 인쇄를 하기 위해서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바꾸시오. 제가 혹시 이거 설명 저번 시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용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서 합니다. 메뉴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바로 용지 방향이라고 있어요. 방향을 지금 이제 가로로 되어 있죠. 기본은 세로예요. 아무것도 빈 화면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세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명을 셀 서식 연습이라고 변경을 하라 그랬네요. 자, 시트 이름은요. 화면의 맨 아래에 있어요. 저 여기 보이신가요? 그럼 공유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맨 밑에 보시면 계산 작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계산 작업이라는 게 원래는 시트 1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 작업이라고 요거처럼 바꿔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시트 이름이 기본적으로 시트 1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거기를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까맣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명을 쓰시면 돼요. 저는 뭐 셀 서식 연습 이렇게 써볼까요? 셀 서식 연습 이렇게 작성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시트 이름이 바꿔지는 거지. 그죠? 시트 이름을 적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내가 파일을 찾기도 내용을 찾기가 쉽죠.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트는 모두 삭제하시오 그랬는데 전 이미 지금 삭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게 시트 삽입 버튼인데요. 요거를 한 2개 눌러볼게요. 이렇게 2개가 시트가 생겼어요. 자, 요거 누르면은 계속 삽입이 돼요. 255개까지 삽입이 돼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요거 만들어진 거 빈 내용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바로 지워지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내용이 들어있다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지우면 못 살리는데 삭제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시트 삭제하면 못 살립니다.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컨트롤 Z 있잖아요. 실행 취소. 저 파란색 화살표 맨 화면 상단에 있죠. 파란색 화살표 이거 눌러가지고 되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트를 삭제를 하거나 시트를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작업은 시트와 관련된 작업은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그나마 이름을 바꾼 것은 뭐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삭제를 해버린 것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삭제하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셀 서식 연습 시트를 복사를 하라 그랬네요. 복사를 해서 계산 작업 연습이라고 시트를 바꾸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시트 복사하시는 것은 많이 쓰실 건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내가 뭐 가계부를 작성을 한다거나 어떤 양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양식을 만들 때 똑같은 양식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다른 시트에 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트 전체를 통째로 그냥 복사를 해버리게 되면 뭐 서식도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기 시트 이름 있죠. 이 시트 이름을 클릭을 딱 하고 컨트롤 키를 왼쪽을 누르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살짝 옆으로 끌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트가 복사가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끌어줘요. 자, 다른 칸으로 좀 넘어가야지 복사가 돼요. 자, 지금 시트를 복사하실 때는 시트 이름을, 요 시트를 복사할 시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끌어준다. 자, 그러면 시트를 이동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3개잖아요. 2번 복사를 해가지고 3개가 됐는데 마지막에 있는 걸 맨 앞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은 옮기는 거잖아요. 컨트롤 키 안 누르시고 그냥 옮겨 가셔야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 그냥 앞으로 왼쪽을 누르면서 끌고 쭉 가는데 혹시 마우스 커서 앞에 검정색 삼각형이 보이신가요? 이게 넘어가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만큼 되면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검정색 화살표가 그 앞으로 먼저 가야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우스 끌고 이렇게 이동. 다음 칸으로 딱 넘어가 주게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이동은 그냥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틀로 딱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연습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가계부를 만든다. 그럼 가계부 양식이 있겠죠. 입출력 뭐 내역을 만든다. 그럼 그 표를 양식을 만들어요. 첫 번째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 시트를 이제 복사를 해서 쓰면 이제 뭐 1월, 2월, 3월 다양하게 각각 시트마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작업된 시트끼리 서로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뭐 요
계산 숫자들 있죠. 이 숫자하고 두 번째 시트에 있는 뭐 요 숫자하고를 더해서 다른 시트에다가 값을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또 차차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냥 클릭만 잘 해주시면 알아서 엑셀에서 계산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계산 작업들을 좀 살펴봤고, 일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라는 거. 요 말이 내가 뭔 말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상대 참조가 뭐고 절대 참조가 뭐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파일 한 개 더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불러가지고 아까 계산 급여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거 이제 봤죠? 요거 메모죠, 메모. 우리가 이런 칸들에다가 메모를 다 달아놓은 겁니다. 요 글자, 요 급여 청액이라고 써진 글자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메모 지금 들어가서 편집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메모 삽입을 하면 이렇게 메모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메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급여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급여 총액은 자, 이런 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표인데 이렇게 테두리도 하고 색깔도 넣고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고요. 하나 주의하실 점,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백분율을 입력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백분율은 우리가 이제 홈 요거에서 백분율을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2.5를 쓰고 퍼센트를 누르면 2.5%가 되지 않아요. 그죠? 100배가 되고 퍼센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을 쓸 때는 일단은 0점 단위로 써야 돼. 0.025 이렇게 쓰셔야 2.5%가 되는 거고요.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2.5%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키보드에 퍼센트 있거든요. 5번위에. 그거를 직접 입력하시면 뭐 그런 실수가 없어지겠죠. 퍼센트 입력하는 것은 숫자로 인식되니까 직접 퍼센트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니면 요거 0.1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급여 총액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하죠. 는에서 자, 기본급을 더하라 그랬어요. 기본급. 계산은 기본급들을 다 잡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나는 이현욱 부장님 것만 계산하면 돼요. 첫 번째 있는 거 기본급 280만 원 찍고요. 그러면 셀이 나오죠. 더하기 상여금도 50만 원 요거 찍어줘요. 더하기 수당 요걸 찍어줘요. 그죠? 그러면은 다 됐죠? 엔터. 그러면 급여 총액이 계산이 됩니다. 쭉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자기 옆에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이 되죠. 그죠? 지금 이렇게 3명. 이거를 상대 참조라고 한다 그랬죠. 엑셀의 기본 참조가 상대 참조예요. 자, 기타 공제는 급여 총액의 2.5%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는 해가지고요. 계산은 반드시 통으로 쓴다 그랬죠. 자, 기타 공제는 급여 총액 376만 원 찍어줘야죠. 찍어주고 곱하기 자, 2.5%예요. 2.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자, 지워보고요. 딜리트. 자, 지우실 때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칸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키 누르셔야 다 지워져요. 자, 또 는에서 급여 총액 찍고 곱하기. 자, 여기에 보니까 왼쪽 위에 기타 공제가 2.5%라고 따로 칸이 만들어서 써져 있네요. 요 셀을 찍어볼까요? 이 셀을 클릭. 근데 기타 공제는 바뀌면 안 되는 값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2.5%를 적용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이 셀은 바뀌지 말아라. F4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F4 달러 표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제가 방금 답을 냈잖아요. 여기다가요. 갑근세는 급여 총액의 3%래요. 그러면
자, 아까 급여공제는 제가 여기 셀 찍었잖아요. 갑근세도 마찬가지로 는에서 급여 총액에다가 요 3% 클릭해주고 고정 F4 하면 되겠죠? 똑같이 3% 적용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채우기를 하면 되는데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는에서 급여 총액 곱하기 3%라고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것도 직접 입력해 봤었잖아요. 채우기를 쭉 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직접 3%라고 제가 적었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3%라고 적은 것은 내가 직접 적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랑 같아요. 그죠? 안 바뀌죠? 3%라고 썼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셀을 찍고 여기는 셀을 찍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두 개 다 같아요. 둘 다 맞고요. 둘 다 좋은 방법인데 어떤 걸 좀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셀 참조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이걸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 수정이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타 공제를 3%로 하고 갑분세를 예를 들어서 뭐 퍼센테이지를 좀 조절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 앞에 같은 이 기타 공제는 셀 참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참조되어 있는 2.5%가 있는 이 셀 있죠. 이 셀만 클릭을 하고 제가 3%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여기가 싹 바뀌었어요. 제가 채우기 안 했거든요. 다 바뀌었어요. 다시 봐보세요. 2.5%로 다시 하고 기타 공제 쪽 이쪽 보세요.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바뀌어요. 자, 근데 갑근세는 제가 여기를 클릭해서 참조하지 않고 3%라고 직접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달라 그랬어. 갑근세를 2.5%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근세 세일 계산값을 클릭을 해서 3%를 다시 2.5%로 바꿔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다시 채우기를 또 쭉 해줘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서 뭐 채우기 안 해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을 참조하면 이 수식을 만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셀을 참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직접 수정을 했고 여기서 직접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셀을 참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셀만 참 바꾸면 여기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계산이 요 3%가 여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딴 데도 요 급여 총액의 3% 갑근세가 적용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찾아가지고 또 수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 곳에 그 계산이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특정 셀을 딱 적어놓고 여기 부분을 바로 참조를 딱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손대면 여기와 연결된 모든 셀들은 다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따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여기만 수정을 하면 다른 수식은 전혀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죠. 갑근세가 딴 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갑근세가 들어간 곳마다 다 찾아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빠뜨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최소한 뭐 어떤 셀을 안 바꿨다라든가 누락이 되거나 뭐 그런 사태는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주민세는 갑근세 10%네요. 자, 는 해가지고 갑근세 숫자 요거를 찍어주고 계산값을 찍어주고요. 곱하기 10% 마찬가지로 여기 적지 말고 여기 10% 적어진 셀을 클릭하시고 F4 눌러주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적어놓은 게 없다거나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뭐 10%라고 직접 적으셔도 된다는 거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를 참조하시라. 마지막으로 실급여액은 이렇게 하라 그랬네요.
급여 총액에서 기타 공제 빼고 가끔세 빼고 주민세 빼서 계산하세요. 그랬네요. 자, 는에서 급여 총액 찍어주고 첫 번째 것만 찍어요. 빼기 기타 공제 빼기 가끔세 빼기 주민세 이렇게 찍어주고 엔터 하고 자동 채우기 쭉 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고정이 될 부분은 없었죠. 다 자기 옆에 값으로 바꿔서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은연중에 우리는 F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꼭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셀을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줄에 식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좀 많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뺀 값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고 달러 표시 고정이다 라는 거 요거를 항상 기억하시면 앞으로 또 엑셀 수업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공유를 마치고 기록도 마치겠습니다.